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장 상황이 긍정적으로 알트코인 잘 돌아가고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게 박스권 장세에서 지금 나쁘지 않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시총 상위 쪽으로 이제 미들캡에서 시총 상위 쪽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로우캡 마켓에 있는 거는 사실 시동을 걸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싼 코인들 있죠. 뭐 몇 원짜리 이런 코인들. 근데 이것도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고 특히나 미들 로우 캡 정도 있는 코인들 있죠. 그런 코인들은 아직까지 진짜 크게 반등은 못했어요. 어저께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이다, 특히나 이제 스텔라 루멘, 뭐 아니면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같은 그런 동종 코인들 있죠. 상승세가 되게 짙었잖아요. 근데 어쨌건 지금 뭐 만 원 단위에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만큼의 붕괴를 못하지만 분명히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은 순차적으로 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떠났던 차들 있잖아요. 그거로 옮겨 타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코인들, 내가 분석해서 내가 매수했던 코인들, 내가 홀딩했던 코인들의 관점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를 하시면 어느 순간 스텔라 루멘 에이다 못지않은 상승률을 그러니까 머지않은 기간 내에 분명히 가져다 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히 크게 이상 없는 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큰 관점에서 오늘도 이제 영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할 거다. 근데 기간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영상에서는 키포인트로 많이 드릴 건데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이분을 말씀드렸죠. 벤자민이란 이분. 이분이 전에 그 XRP 사에서 규제에 있어서 규제 담당관 중에 최고 책임자였다. 근데 그분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지금 보면 준법 감사인으로 들어갔다. 그것도 최고 책임자로. 그러니까 법률이나 규제 안에 관해서는 이분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전체 책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키포인이에요. 제가 되게 의심스럽게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홀딩하는 관점이 와 이게 진짜 XRP라는 게 저는 몰랐을 때는 진짜 별것도 아닌 코인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뭐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만 추세 추종을 할 때 근데 제가 글렌 허친슨이라는 분을 보면서 이게 진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소송권에 휘말리면서 더 깊이 있게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왜 하필 벤자민이란 이분의 전 직장이 왜 하필 리플사였냐는 거죠. 그것도 규제 안에 관해서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왜 그리고 이분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왜 기용을 했냐는 거죠. 사실 이게 키포인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센스 있으신 분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 아마도 투자하고 계시는데 스텔라만큼 못 가니까 아마 또 상대적 박탈감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선택은 개인의 판단이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확신 없는 투자는 하지 마셔라. 분석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소스가 강하게 작용한다면 그냥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장세에서는 그냥 밀어붙이는 게 맞아요. 언론과 매스미디어를 전체를 다 신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승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어저께 보셨겠지만 가상화폐 주식 투자의 전면 과세 분양권에도 양도세 부과된다. 자 이거는 사실 이게 악재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호재 중에 대형 호재예요. 가상자산 시장에 특히나 제도권 금융에서 수용하겠다는 얘기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는 가격을 그만큼 올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많이 가져가려면 가격이 올라가야 돼. 거기에 비례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세수 창출도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국 정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전 세계 정부가 다 마찬가지로 그런 스탠스를 전 유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물 경제는 줄어들고 있고 자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전 세계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또 다른 버추얼 스페이스
버추얼 커런시 뭐 이런 쪽에서 앞으로의 100년은 아마도 인류가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인류가 그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9월 달부터 12월 달 하다못해 1월 1일인가 1월 2일인가 1월 1일까지 비트코인 상승세가 알트코인 상승세보다 짙었어요. 알트코인은 특히나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때 12월 달 말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다 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이나 카톡 방이나 본인들이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알트코인 끝났다, 사라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2021년에는 더 그럴 거다. 자, 근데 반대로 지금 되고 있죠.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까요? 비트코인만 사 모아야 된다. 근데 아니야.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에요. 벌써 이때서부터 시그널은 왔었어요. 이때만 해도 톡방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인간 지표들이 비트코인만 사야 된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사실 그때부터 사실 알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었어야 돼요. 이때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할 때 야금야금. 그래서 지금 득을 보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2021년 들어서 인간 지표들이 어느 순간 되면 만약에 1월달, 2월달, 3월달 어느 순간까지 비트코인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면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비트코인 끝났다는 얘기가 할 때 그때는 전면적으로 다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야 돼요.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만약에 이건 제 가상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박스권 횡보를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급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4,000달러에서 5,000달러, 6,000달러, 7,000달러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알트코인이 1월달, 2월달, 3월달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겠지만 쭉 꺾일 거예요 아마. 조정이 엄청나게 빨리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1월달, 2월달, 특히나 3월달 뭐 어느 순간 넘어가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으로 조금 많이 옮겨 두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시나리오나 뭐 이런 거를 2021년 알트코인 시장에 관해서 일단 1차 상승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차 상승장은 올 중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아마 한 번 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ETF도 코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XRP에 관한 소송이 이제 벌어지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 중앙정부에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세제안, 텍세이션과 규제안에 관해서 조금 더 아마 디테일한 확실한 규제안을 내놓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나와야 비트코인 ETF도 승인이 될 수밖에 없고 XRP에 관한 것도 확실히 뭔가가 나와야 더 저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코인의 증권시장 입성이 코앞이다라는 생각을 저희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번 XRP 소송을 보면서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토로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미국 분들 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기는 주식시장하고 가상자산도 시총 상위에 있는 몇 개 코인을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과 증권 시장이 결국엔 믹싱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면 주식시장에 있는 엄청난 자금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올해가 원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작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단타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도권 규제안에 원년이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알트코인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겠지만 규제안이 3월 달에 뭐 특근법인가 이것도 우리나라 뭐 나온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엄청나게 극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모호한 규제안보다 규제안이 확실히 나오면 더 훨씬 많이 크게 갈 거예요. 특히나 이런저런 루머에 휩싸이고 이런저런 악재 뉴스가 엄청나게 계속 지속적으로 터지는 XRP는 순식간에 아마 지폐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증권시장하고도 연계해서
리플사의 IPO하고도 저는 연계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업비트 메인 화면에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인덱스거든요. 전체 시장 인덱스인데 이거보다는 알트코인 인덱스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거는 도미넌스를 볼 필요도 없어요. 도미넌스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을 할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그게 뭐 60까지 일단 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건 저는 최소한 못해도 뭐 2월달 말까지나 조금 더 가면 한 3월달 어느 순간까지는 뭐 이런 장세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조정 장세도 있고 진폭을 그리면서 상승도 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절점을 다져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자, 대표적인 게 링크코인 가지 못했었죠. 근데 목표가를 어떤 분이 테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20 정도 보자라는 이분은 이제 수익 매매 관점으로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20면 22,000원에서 21,500원 사이 정도를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링크코인 홀딩하신 분들 위주로만 보시면 되고 이건 알고랜드라는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쉘비라는 분인데 이분은 말씀하시는 게 올해 어느 순간까지 3배 정도 3배 정도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여기 써놨거든요. 300%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쉘비라는 부분이 알고랜드만 대표적으로 여기다 써놨는데 다른 코인들도 아마 순차적으로 어느 순간까지 6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아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우의 차이다. 어떤 코인이 먼저 가고 어떤 코인이 느리게 가고 그거는 그냥 순서의 차이지 수익률은 거의 어떻게 보면 비등비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못해도 3배 이상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 이제 진폭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는데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54만 원까지는 하나로 따졌을 때 한 154만 원, 150만 원에서 한 160만 원 사이 이 원저리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게 이더리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움직여 준다는 얘기는 알트코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어느 순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더리움 가격이 올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면 올해 안에 1000만 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토시 마켓에서 0.1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예전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 10분의 1 정도까지는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가면 이더리움이 2,000달러까지는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시장이 틀리지 않냐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선물 시장도 2월 8일 날 코앞에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제도권 금융에서 물밀듯이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자 보세요. 알고랜드 이건 바이낸스 US거든요. 알고랜드 그리고 아톰코인, 테조스, 큐텀, 이오스, 원 그리고 비체인 이거를 바이낸스 US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금 나와 있는 코인 중에 안 가는 코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정받은 거예요.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준다는 얘기는 이 코인들에 관해서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큐텀도 갈까 말까 하고 예전에 고점이 있죠. 고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고점에 크게 물리신 분도 중간에 부하 내동하지 마시고 그대로 센스를 유지하시면서 홀딩의 전략으로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가격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근데 어쨌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거든요. 우리가 개인이 판별할 수 없는 거를 이런 거래소는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오버솔드 됐다. 과매도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올라갔다 하더라도 알트코인은 지금 오버솔드 상태였다는 거죠. 큰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진폭은 있고 뭐 이런저런 상황은 있겠지만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어쨌건 거기까지 가는 지금 초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스파크 토큰에 관해서 가격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비트로 사이트 가서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거래가 되거든요. 비트로는
31일 날 12월 31일 날 2020년 12월 31일 날 지급을 해줬고 어저께부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147원이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7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게 1원이다, 1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을 이용해서 리플사에서 뭔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XRP하고 좀 틀리게 XRP는 증권 시장하고 뭐 결부되게 뭔가를 할 것 같고 이 스파크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리플사에서 원래 추구했었던 거 그거를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아마 아시겠지만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쨌건 147원이다 적지 않은 가격이고 체인링크 리플 메이커 그리고 네오코인 뭐 어떤 이 라지캡 마켓에 있는 어떤 이 알트코인들이 지금 분기를 하고 있다. 여기 비트코인 레인지에서 그래서 메이커, 체인링크, 네오코인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네오코인은 아마 제가 제 채널에서 되게 많이 강력하게 밀었었던 코인이죠. 그래서 네오 3.0 얘기가 진짜 오피셜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특히나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도 마찬가지로 좀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고 리플코 XRP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소송 이슈가 안전하게 끝나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가격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저점도 아니고 너무 고점도 아닌 가격대까지 어느 순간에 XRP는 올려놓고 그리고 소송건이 안전하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끝나는 시그널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순간 집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시나리오 있죠. 그걸 항상 뛰어넘게 이 시장을 만드는 게 세력들이 항상 해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S&T에 관해서 저한테 예전서부터 매일매일 거의 한 이틀 건너 한 번씩 물어보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그 구독자님은 항상 기억을 해요. 왜냐면 되게 많이 큰 돈을 물리셨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근데 제가 항상 괜찮을 거다, 갈 거다, 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조금 움직였어요. 근데 물리신 가격까지 가는 데는 아마 분명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A 클래스를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코인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연구 개발을 되게 등한시한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결과물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진 코인에 관해서 의구심이 든다. 막 그렇게 하시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전문가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 이 사이트를 근간으로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객관적인 방향성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A 클래스 A 정도에 있는 코인들은 저는 다 S에서 A 정도에 있는 거는 다 어느 정도 저는 뭐 이런 알트 상승장에서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아이디를 지웠어요. 괜히 뭐 이분한테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정말 뭐라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정말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택배 주소 좀 주시면 알라스카산 녹용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진짜 좋은 거라서요. 꼭 기다려 봅니다. 라고 여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자체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도 없고 물질적 여유도 없어서 모른 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선택했는데 너가 말해줬다고 하더라도 근데 제가 말해줬다고 하더라도 선택은 내 자신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떤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냥 가이드라인만 했을 뿐이고 마지막 선택은 구독자님이 직접 하신 거니까. 근데 저는 이 해주신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미 이 녹용을 저는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가슴도 뭉클하고 진짜 항상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감사를 드려요. 진심으로. 저는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목소리만 크고 자기 주장만 그냥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일 뿐인데 그래서 모든 분들 지난 3년간 고생들 되게 많이 하셨는데 2021년으로 분기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느낌적인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법이 나오고 규제안이 나오고 세제안에 관해서 규제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아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1, 2년 2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반드시 될 거고 여러분들은 그 티켓팅을 이미 하신 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저께는 두 번째 영상을 만들까 말까 했었는데 오늘은 상황을 봐서 이따가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